자,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가 사설에 코인 문제를 심각하게 또 썼습니다. 잡코인 무더기 퇴출. 금요일 날 저녁에 업비트가 유의 종목을 25개를 지정해 놓고 24개를 퇴출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인빗이 15일 날 8개, 포벌게이트가 16일 날 3개, 빗썸이 4개, 업비트가 24개 이렇게 지금 폐지를 시켰죠. 그래서 잡코인 무더기 퇴출이 현실로 나타난 코인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사설했었습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 퇴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거래소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40개 이상이 가상화폐가 상폐되었거나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 대부분 이 코인은 국내에서만 거론되는 김치코인이다. 일주일 새 김치코인의 4분의 1가량 1, 2 거래소 기준으로는 김치코인이 의미 있는 게 한 160개인데 뭐 전체는 10,000개도 더 된대요. 퇴출됐다는 겁니다. 4분의 1이요. 투자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 지난 토요일 날 매경에 내 코인이 진짜 상폐될 줄이야. 1억 5천이 10만 원이 됐다. 요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급락장에서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으로 존버했는데 이번에 잡코인 정리되면서 1억 5천만 원이 10만 원이 됐네요. 최근 줄줄이 이어진 잡코인 상패로 가상화폐 투자로 한때 1억 5천만 원까지 수익을 올렸던 34살 박모 씨가 매경과의 통화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2017년에 3천만 원 들고 뛰어들었는데 국내 굵직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잡코인 쏟아내기가 이어지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전부 지금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17일 특검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7월 26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히면서 입법이고요. 코인판이 요동을 치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원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된다. 지금까지 이제 실명 전환을 은행하고 연계해서 하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라. 거래소들은 이렇게 할 때 부실 코인 들고 있으면 불리하다고 보고 다 잡코인 정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4년차 코인러 박 씨는 코인 상폐가 실제 일어날지 몰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버티기만 하면 다시 장이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원래 잡코인이라는 게 유의 종목 지정됐다가 또 해제됐다가 이렇게 하지 설마 상폐될 건가 생각하고 돈을 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의 잡코인 정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자들이 속이 타고 있고 기업도 상폐가 되는데 이 잡코인들은 전부 지금 쏟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그래서 상폐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도박판에 기준이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상화폐를 상폐하는지 설명도 안 하고 있고 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깜깜이 상폐를 당하고 있고 수수료 장사하려고 마구잡이 상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뚜렷한 설명도 없이 거래를 중단하면 어쩌냐. 그런 줄 몰랐어요. 원래 사기 도박판이 문 닫을 때는 도망가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마구잡이 상장도 수수방관하더니 벼락 상패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금융당국을 동원해서 상폐를 유도하고 있지요. 솔직히 말하면. 한꺼번에 터지면 감당이 불가하니 조금씩 9월달까지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상품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는 등 거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문을 닫게 하는 거래소 신고 제도를 9월 24일 시한으로 하고 있다.
227개나 난립했던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거고, 이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상장된 잡코인은 휴지 조각이 아니라 먼지가 되죠. 주식이 문을 닫으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가상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형 거래소들이 잡코인 퇴출하는 것은 9월 이전에 남보다 먼저 폭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4개는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말을 했죠. 은행이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실명 계좌를 내줘도 좋을지 나쁠지에 대해서 칼날 검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4대 거래소만 은행에 대해서 협의라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사해줄 은행조차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출이 대부분 다 될 거다. 그런데 대형 4개사도 생존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싱가포르는 이 코인 거래소를 라이센스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한국에서는 은행이 이제 실명 계좌 발급을 해서 정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데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티은행 이런 다 안 하겠다고 나자빠졌지요. 신한은행, 농협, K뱅크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면서 실명 계좌 인정을 못 받으면 퇴출되는 부분에서 은행이 매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중소거래소는 은행과 접촉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대 거래소도 은행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잡코인을 폐지하고 있는데 거래대금 1위 업비트도 투자자와 재단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주일 사이에 30개를 상폐시킨 것도 지금 절박함을 드러내는데 잡코인이 많을수록 검증 과정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빗썸도 실질적 소유주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지배 구조가 불안하고 거래소가 특검법에 맞춰 보완할 게 너무 많아서 시한까지 제대로 맞추지 못할 거다 하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4대 거래소는 그나마 다행이고 여타 거래소에는 은행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 은행들을 이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를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 소수 지방은행과 접촉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다 퇴출될 거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일부 가상화폐만 인정하는 식으로 정권이 가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은행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정작 정권은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먹은 게 많아가지고 가상화폐 퇴출에 직접 나서면 문제가 커지는 일이 발생합니까? 근데 최근에요 좀 웃기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퇴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만종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2880조에서 2780조로 1100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엊그제는 투자자가 패닉에 빠져서 막 파는 탓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개당 65달러에서 제로로 0달러로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것이 코인런 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이 없어가 내줄 돈이 없어서 문 닫을 때 발생하는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가상화폐 폭락으로 투자금 다 날릴까봐 서로 투매하는 것이 코인런이라는 거예요. 자, 이 코인은 1달러의 1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패그되어 있는 달러에 패그되어 있는 코인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는데 거기에 통치하는 대통령이 또라이죠. 그런데 IMF, 세계은행 등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구현을 위한 기술과 자금 지원 요청을 거부해버렸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IMF가 드러내면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은 수많은 거시경제 금융 법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하냐. IMF가 엘살바도르의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한 4,400억 정도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이제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일철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엘살바도르의 코인,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이 기축통화, 새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고 나서고 이걸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탄자니아 대통령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해달라 했고 나이지리아, 케냐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국제금융기구가 아예 초장에 싹을 자르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코인 광풍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부작용이 엄청날 거고 피해를 줄이려면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깜깜이 상패, 기습 상패를 두고 볼 게 아니라 주식시장처럼 표준화된 상장 상패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데 참 순진한지 모르고 하는 소린지 엉큼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지요. 이제 와서 도박 중간에 정부가 도박을 관리하겠다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코인 가격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무분별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경고도 해야 된다. 시한 폭탄에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그래서 폭탄 넘기기가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경고하는 사람도 없고 2030이 다수인 코인 투자자 눈치만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 무능한 정부는 많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처음 본다는데 미국의 연준이요. 금리 인상은 2023년에 시작한다 하지만 전번에 누가 이걸 갖고 지적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에 앞서서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인다라는 것을 올해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의 연준은 최소한 2차례 이상의 테이퍼링을 올해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말까지 2차례 정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낸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코인에다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코인과 관련해서 거의 폭탄이 터져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폭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폭탄 규모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